그러니까 사회속 아이로 보면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네. 그럼 어린아이가 이렇게 친구 말을 더듬는 친구를 따라한다거나 이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직 분명한 내적 기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도 따라하지만 또 나쁜 행동도 따라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따라해요. 예.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뭐 마시는 것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좋은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고요. 이게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우리 EBS도 방송인데요. 미디어가 주는 역할은 굉장히 커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뭘 던진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 열받을 때 왜 누구랑 한판 붙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될수록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우리 어른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사연 속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를 친구들을 막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네.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뭐 이렇게 따라한다 그랬는데 관찰력이 좋은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관찰을 해야 재현을 할 수 있기 가능하겠죠. 때문에 네. 관찰을 잘 하는 거긴 하는데요. 근데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이 반드시 관찰력이 좋아서 창의성이 있거나 꼭 그렇게 바로 직결을 시킬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창의적이라는 거는 자기 것을 따라한 다음에 이제 자기 것화돼서 좀 더 독창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왜 해야 되겠다라는 네. 거지. 단순히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이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구별을 할 필요는 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관찰력은 있는 거죠. 잘 봐야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저는 아까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 궁금했던 게 네. 어른들은 안 따라하고 또래 친구들만 그렇죠. 따라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유독 그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시간이 좀 짧아서 못 여쭤봤는데요. 아이 성격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되게 근데- 조용하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범적인 아이는 어른이 시키는 거는 시키는 것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칭찬을 받고 대개는 혼이 안 나고. 근데 친구는 안 시켜요. 네. 그러니까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가장 그것을 이제 동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네. 쓱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화가 돼버리면 그 친구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어른들이 생각할 때도 왠지 뭔가 취향이 같은 것 같으면 네. 그 사람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나를 네. 좋게 봐줄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우리가 네.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네. 아, 그런 그러니까 것 어른하고 같거든요. 관계에서는 아마 시키는 지시사항을 잘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이가. 저희가 미리 네. 여쭤봐놨었는데요. 아, 네. 평소 성격이 얌전한 편이고 엄마의 아빠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다 네네. 이렇게 그렇다면 말씀해주셨어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친구와 잘 지내고 싶은데 네.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다양하게 갖고 있지 못할 때는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매우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한 거 그대로 따라하는데 안 안전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부부한테는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해 주라고 해요. 나가 그렇죠. 힘들거든 그러면 당신이 힘들다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에요. 뭐가 힘들어 이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 나는 당신하고 있으면 참 불편해. 그러면 당신이 지금 말한 게 나랑 있을 때 불편하다고 말한 거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래와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익히면 아마 이런 행동이 줄지 않을까 생각도 한편 들고요. 네네. 아마 친구하고 관계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직 방법을 몰라고 좀 약간 미숙해서 네. 그렇지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그 의도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아이들의 모방 행동 속에도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4개월 된 아기를 실험실로 초대했습니다. 아기는 어른의 이런 이상해 보이는 행동도 따라할까요? 아까 역시 아기는 모방에 관한 한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요. 얘는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 아기는 차마 자기가 하기 싫은가 봐요. 머리가 좋은 건가요? 이번에 약간 참여하는 이제- 아기들에게는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게 뭐지? 연구원이 손이 보이지 않게 몸에 담요를 두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상하네. 따라하기는커녕 마치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죠? 손으로 하면 돼요. 손으로 하면 가르쳐 주는 되는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연구원의 거지. 담요를 둘렀을 때 아기들은 아무도 머리로 등을 켜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하네요. 그것은 아이들이 그 어른의 행동을 볼 때 의도를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담요를 두르고 있어서, 즉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써서 등을 켜는 것을 볼 때는 그것은 손이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거지, 머리를 쓰는 것 자체가 행동의 의도는 될 수 없다. 즉 등을 켜는 거, 그것만이 행동의 의도라고 추론을 하는 반면에 손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머리를 써서 등에 불을 켜면은 손이 자유로운데도 머리를 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그 어른 행동의 의도는 머리를 써서 등을 켜는 데 있다라고 추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야.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아이들이 뭐 한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저런 추론이 정말 가능한 거군요. 네,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더군다나 시각적으로 그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전후에 따라서 아이들이 추론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쨌든 이마로 눌렀을 때 등이 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과 결과를 아이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을 켜기 위한 행동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비슷하게 따라는 해보지만 나중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모포를 뒤집어 쓰는 거는 등을 켜는 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 중에 조금 뭐 발달이 늦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미성숙한 행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좀 따라하기도 해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들 중에는 우리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내지는 우리 아이가 따라하는 것 때문에 우린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좀 잘 못 받아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의미가 없는 행동들은 아이들이 추론을 해서 유추를 해서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것들을 안 따라한다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문제 행동을 따라할까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아이들이 한두 번 해보다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마 안 해요. 안 하는 거군요. 네, 어떤 애가 크레파스를 물었을 때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는데요. 맛도 없고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오히려 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물어봤던 기억이 나서. 예. 그래서 오히려 뭐 때문에 따라할 수 있냐면 아이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른들이 과잉 반응을 할 때 어머 그렇죠, 이러면 네. 그 반응 때문에 더 하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보통 오히려. 일반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하는 문제 행동을 네. 따라하게 되는 거를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 사연 속 주인공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구를 네. 따라하는데 어떤 이유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네, 있을까요? 아까 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가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싶은데 아직 그 사귀는 방법의 네. 다양성이 네. 없는 거죠. 조금 더 다양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요. 똑똑해도 무엇이 옳고 그르고 뭔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충분히 아이한테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봤지만 어떤 아이는 저 분명히 이상한 행동이야. 그래서 이걸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부모한테 그런 레퍼런스를 네, 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하죠. 참고 문헌처럼 이렇게 네. 하면 이제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도 된다든가 네. 근데 그것도 못 믿어서 엄마한테 대신해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고 겁이 많거나 신중하거나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 아이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독창적으로 안 해봤던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겁이 있거나 약간 좀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꾸 하지 마, 너 따라하지 마. 친구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면 이게 제일 나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얘는 친구가 싫어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얘는 친구가 잘 지내고 싶은 아이니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아이한테 리허설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될 것 잘 같아요. 지내고 싶어하는 그 의도에 맞는 행동을 그렇죠. 가르쳐주는 게 가르쳐줘야지. 맞는 거군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널 싫어해라고 하면 아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친구한테 다가가는 거에 대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지면 오히려 친구 관계에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 받고 싶으면 튀는 행동을 해서 관심을 끄는 그럴 수 경우도 있죠. 있잖아요. 네, 이 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보고 해서 관심 받기 위해서 친구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 심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얘네들이 이제 이런 특성의 아이들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얘네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해바라기처럼. 그래서 받고 싶어. 네, 뭐 아침에 출근하면 안녕, 뭐 어제 뭐 했어, 뭐 이렇게도 해야 되는 애처럼 끊임없이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럼 어떡할까 얘를 따라 해봤다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선생님이 아프니? 그래. 그럼 선생님하고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 여기를 잡고 있어야 되고 이런 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뭐 언제나 때로는이 아니야. 언제나 얘는 사람의 관심과 네. 사람들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정서를 주고받고 싶어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해 보이는 그런 따라하는 아이의 행동 안에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사연 속 어린아이의 또 다른 이유도 좀 함께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솔루션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9분 지나가고 있고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세요.